예, 자, 14주차 2강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주차 2강에서는 이제 진짜 본격적인 3D 디자인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아까 화면 상단 부분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뭔가 같이 액션을 취하거나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리지는 못했죠. 예, 실제 디자인 화면은 여기 나와 있는 작업 평면이라고 되어 있는 요 공간 상에서 실제적인 디자인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좌측을 먼저 설명할 수도 있고 우측을 먼저 설명할 수도 있는데 설명하기 앞서서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뭔가를 보여드리거나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가장 기본적인 모양, 마침 또 팅커캐드의 기본 쉐입이 제일 먼저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 쉐입의 상자, 가장 간단하고 뭐 쉬워 보이니까 요 상자 하나를 쭉 들어다가 요 작업 평면 위에다가 이렇게 놓고, 자, 요 상태에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이제 위에 있는 기능, 뭐 복사, 복제 이거 차이 있다 설명드린다고 했고, 이거 뭐 그룹화 이런 거 이제 계속해서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요쪽 이제 설명하다가 말았는데요. 자, 요 위에 있는 거는 요 작업 평면을 어떤 시선에서 보여줄까라는 걸 나타내는 그런 기능들, 그다음에 요 이제 버튼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자, 그 의미들은 여기에 우리 강의 노트 13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집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홈뷰라고 되어 있고요. 홈뷰의 의미는 이따가 전체적인 이제 가장 초기에 보이는 기본 화면이 홈뷰예요. 홈뷰고, 그다음에 더하기 당연히 확대겠죠. 줌인 해주는 거고요. 빼기 이건 뒤로 빠지는 거, 줌아웃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직각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는 직교뷰,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원근감 있게 보이는 건 투시뷰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모든 뷰의 맞춤은 이렇게 맞춤으로 되어 있는 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예. 요것들과 그 다음에 요 상단에 있었던 요 평면도 뭐 측면도 정면도 이거의 차이, 그거 이제 같이 묶어서 좀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 일단은 요 사각형 요 상자를 집중해서 내가 확대해서 쭉 이 상자에 꼭 맞춰서 보고 싶다 이럴 때는 요거 선택한 쉐이프의 뷰 맞춤 요걸 누르시는 거예요. 자, 눌러볼게요. 쭉 이렇게 확대가 되죠. 그래서 요 상자에 이제 내가 바라보는 거를 맞추고 싶을 때는 요거 선택한 쉐입의 뷰 맞춤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요. 이거보다 더 확대해서 들어가서 보고 싶을 때는 줌 확대를 누르는 겁니다. 더하기 이렇게 누르면 점점 더 이거의 쉐입을 더 확대해서 보게 되죠. 반면 이제 빼기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줌 아웃 되는 거예요. 점점 뒤로 가게 이렇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근데 이제 너무 자극되고 나 처음 해봤던 작업 평면이 전체적으로 보이는 원래 화면 보고 싶은데 라고 할 땐 뭘 누른다? 요거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홈뷰 클릭하면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전체 작업 평면을 한 번에 다 볼 수 있게끔 해주는, 아시겠죠? 어떤 개체를 클릭했을 때 그 개체에 줌인해서 포커스해서 보여주는 버튼은 요거, 그 다음에 더 확대,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확대해서 들어가는 건 요거, 축소해서 나오는 건 요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전체적인 뷰는 요거.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화면 갖다 대면 직교로 전환인데요. 자, 이거는 제가 한번 요거 이제 좀 닫을게요. 직교로 변환 한번 눌러볼게요. 자, 어떤 차이가 있나 잘 보세요. 직교로 변환 클릭, 이렇게 보입니다. 자, 투시뷰로 전환 클릭, 이렇게 보입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모양이 확연히 다르죠. 확연히 다릅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원래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뷰는 우리 눈이 보기에도 3D로 보이고 되게 자연스럽죠. 그런데 이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요 앞에 있는 한 칸, 그리고 저 뒤에 있는 한 칸, 요 간격, 실제로는 이 간격과 이 간격은 똑같아요, 다르겠어요? 사실은 같은 간격이죠. 그죠? 모는 쪽이니까 같은 간격일 거 아닙니까? 요거랑 이제 같아야지 정상인데, 우리가 시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앞에는 뭐예요? 나랑 내 눈이랑 근거리죠. 거리가 가까운 거고, 저 뒤쪽은 어느 거예요? 내 눈으로부터 멀리 거리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앞에 길이는 더 길어 보이고 뒤에 거는 더 짧아 보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 눈에 딱 맞춰서 3차원적인 효과를
실제로 요 안에 작업 평면 안에 반영한 뷰가 지금 보고 있는 뷰인데 이 뷰가 우리가 얘기하는 투사 뷰가 되는 거예요. 투시 뷰. 반면에 이제 요거를 클릭을 해서 직교 뷰로 바꾸게 되면 직교 뷰는 똑같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앞에가 요 길이면 뒤에도 요 길이. 그렇게 해서 정직하게 보여주는. 대신에 이제 길이를 맞추거나 이러기에는 이게 더 이제 뭐 정확하게 맞춰지는 장점은 있겠지만 이거는 우리 눈에 3D로 잘 안 보이죠, 그죠? 그런 면에서는 한계가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투시 뷰로 더 이렇게 편집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도형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맞춰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지금 약간 이 버드 뷰라고 하나요? 새가 날아가면서 보는 것처럼 약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듯이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위에서 보고 싶다. 위에서 보는 걸 뭐라 그래요? 어떤 3차원 물체를 위에서 내가 이렇게 보는 거? 평면도죠. 평면도. 이럴 때는 여기 이제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육면체가 있어요. 그래서 나 평면도 볼래. 평면도 부분을 클릭 한번 쫙 해주시면 위에서 바라보는 평면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요쪽 나 정면도를 보고 싶은데 정면도 이렇게 하면 정면이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다시 나는 이렇게 배면도를 보고 싶은데 뒷면 배면도, 네, 좌측면도를 보고 싶은데 좌측면도, 정면도, 다시 우측면도 보고 싶은데 우측면도, 그 다음에 나 바닥 보고 싶은데 밑면도, 이렇게 해서 좌측면도, 우측면도, 정면도, 배면도, 그 다음에 평면도까지 총 6개의 각도가 사전에 다 정해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그렇게 90도 딱 이제 맞춰가지고 시선을 두고자 할 때는 요걸 이제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새가 날아가면서 보는 것처럼 버드뷰를 원래 뷰를 바꾸려면 홈뷰를 클릭하면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요게 여기 좌측에 있는, 그러니까 좌측은 주로 뭘 하는 거예요? 이 3D 작업 공간을 어떤 뷰로 보여줄 것인가, 그거가 관련된 게 좌측에 이렇게 쭉 나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측. 우측은 사실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미 하나 갖다 썼어요. 그죠? 상자 이렇게 갖다 썼고요. 그 다음에 뭐 상자만 갖고 올 수 있느냐? 당연히 아니죠. 원통 들고 와서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원통. 네, 원통 모양도 가져올 수가 있고. 구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고. 자, 기본 쉐입에 있는 모양이 어떤 게 있나 보니까 뭐 지붕 모양, 원추 모양, 피라미드 모양, 쐐기 모양, 뭐 토러스 모양 잔뜩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어요. 자, 기본 쉐입만 있냐? 그건 아닙니다. 기본 쉐입 밑에 이거 클릭을 해보면 문자 및 숫자라고 해서 알파벳 A, B, C, D, E, F, G 다 이제 지정되어 있고요. 숫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 클릭하면 뭐 오리발 뭐 이런 거, 네, 음영, 안경 뭐 이런 모양들, 사전에 정의된 모양들이 다양하게 있더라. 네, 그 다음에 뭐 행아웃 공간 이런 데 가보면은 이런 의자 모양 뭐 이런 것들, 테이블 모양, 뭐 집에 이제 홈에 있는 이런 이제 디자인들이 사전에 있고요. 뭐 인형이나 장난감 같은 거 만드실 때 이런 거 이제 가져다가 쓰시면 점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웹 기반 서비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제공되었던 이런 개체들과 올해 제공되는 개체들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더 다양한 개체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불러다 쓸 수 있게 이런 것들이 확장되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재미로 뭐 이런 무슨 뭐 우주선 같은 것도 있고 뭐 와인 컨테이너도 있고 막 이런데요. 이런 걸 쭉 가져와서 이렇게 붙여넣기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이게 이제 너무 공간이 커가지고 바로 작업이 안 돼서 2개나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개체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마침 요거 설명이 끝나면 제가 이거 다시 기본 쉐입으로 바꿀게요. 원래 요 위에 있는 기능들 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잘 됐습니다. 자, 이거 지금 너무 자리 많이 차지하죠. 삭제하고 싶어요. 삭제할 때는 뭐 누르면 된다고요? 여기 나와 있는 휴지통 아이콘 이렇게 누르면 쏙 지워지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일단은 지우고요. 이것도 일단 필요하기 전까지는 지우고요. 이것도 일단 필요하기 전까지는 지우겠습니다. 이것만 하나 남길게요. 자, 요 개체 이렇게 클릭을 해보는데요. 좀 더 가까이 가면서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쉐입을 여러분이 이렇게 탁 클릭을 하면 요 쉐입에 대한 기본적인 꼭지점이
하얀색 꼭지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검은색 꼭지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하얀색 꼭지점은 요 대각선 위치에 주로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클릭을 하면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조금만 뒤로 뺄까요? 이렇게 여러분 제가 요거 플러스 누르면 줌인, 마이너스 누르면 줌아웃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마우스의 가운데 휠 있죠? 요 휠을 앞으로 당겨도 줌인, 뒤로 당기면 줌아웃 이거 똑같아요. 줌인, 줌아웃 이렇게 해서 이제 조정할 수 있고요. 자, 여기 조금 줌아웃해서 이렇게 딱 보시면은 제가 요거 그 하얀 점을 클릭을 하니까 뭐가 잡혀요? 예, 딱 클릭을 하는 순간 폭, 그죠? 가로, 그 다음에 세로 이렇게 높이가 현재 그 상자의 경우에는 20, 20, 그죠? 20mm, 20mm 이렇게 잡혀 있다는 게 길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길이 바꾸고 싶다. 클릭하면 예를 들어서 나 이거 50으로 바꾸고 싶은데 50 치고 엔터 땅 치시면 순간 길이가 50으로 바뀝니다. 가로가요. 자, 세로 나 만약에 30으로 바꾸고 싶어. 30 치고 엔터 땅 치시면 이렇게 세로가 30으로 바뀌죠. 자, 요거 다시 포커스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 누르면 이렇게 포커스가 되죠. 그렇고요. 자, 요 꼭지점 이렇게 클릭하면 요걸 기준으로 잡아주고, 요거 누르면 이렇게 잡아주고, 요거 누르면 이렇게 잡아주고. 자, 요 위에 떠 있는 거, 얘는 뭘 조정해 줄 수 있을까요? 얘는 클릭을 딱 하시면 뭘 잡아줘요? 높이를 잡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높이 나는 더 높이고 싶다. 예를 들면 뭐 40으로 높이고 싶다. 엔터를 땅 치면 요 상자가 어떻게 돼요? 더 높아지죠. 이렇게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런 게 이제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하지 않은 점 같이 생긴 게 지금 몇 개가 더 있어요. 자, 뭐가 있냐면 요거 위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생긴 요 아이콘 같은 게 있죠. 자, 요거는 이제 뭐라는 거냐? 요거는 이렇게 잡아서 위로 한번 올려봅시다. 위로 쭉 어때요? 평면에서 공중으로 뜹니다. 그죠? 얼마만큼 떴어요 지금? 10mm만큼 뜬 겁니다. 자, 이번에는 오히려 거꾸로 예를 들어서 내려봅시다. 아래로 쭉 어디까지 가요? 0대죠? 더 내릴 수 있어요? 더 내릴 수 있어요. 내리면 마이너스도 가능해요. 그죠? 이렇게 마이너스. 3D는 뭐 가로 세로 플러스 마이너스 다 가능해요. 이렇게 해서 높이를 띄우거나 낮추거나 이런 거 조정을 할 때는 요 아이콘을 가지고 이렇게 높였다 내렸다 높였다 내렸다 이렇게. 그리고 원점부터 거리를 아예 값으로 주고 싶으시면 아예 여기에서 나 10mm 위로 띄울래. 그러면 10 치고 엔터 땅 치면 고정된 값으로 위로 이렇게 띄울 수가 있다. 이게 10mm 뜬 거 맞나?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정면도 딱 클릭해 보면 자, 이렇게 딱 10mm가 뜬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죠? 클릭하면 10mm 뜬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보시면 요 도형을 보시면 또 이렇게 뭔가요? 각도기 같이 생긴 이렇게 생긴 거, 또 이렇게 생긴 거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왜 세 개가 있을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3차원적인 사고를 하셔야 돼요. 3차원적인 사고. 자, 이 도형을요, 이 상자를 이렇게 돌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 평면과 같은 방향이죠. 지금 이거는 작업 평면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돌릴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돌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돌릴 수도 있겠죠. 이 평면과 수직인 방향으로 빙글빙글 이렇게 돌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또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또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는 방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3D 모델링에서는 돌릴 수 있는 방향이, 회전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총 몇 방향이에요? 세 방향이 있어요. 가로 방향, 세로 방향, 높이 방향, 이게 다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리기 핸들이 세 개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 요것도 아까 길이 조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내가 각도를 아예 값을 줄 수도 있어요. 45도 회전해줘. 이렇게 하면 플러스 방향 45도로. 마이너스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45 넣으면 마이너스 45도 방향으로 돌릴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도형을 선택을 했을 때, 모양, 쉐입을 선택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좀 세부 사항에 대한 조정은 여기서 또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솔리드가 있고 크게 구멍이 있죠. 자, 솔리드는 이 안을 채우는 겁니다. 뭘로 채우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채운 거죠. 그죠? 빨간색으로 채운 거고요. 구멍은 뭘까요? 구멍. 예, 구멍은 말 그대로 구멍이에요. 예, 이렇게 하면 요거를 이제 이만큼을 뽑아내겠다는 의미가 돼요. 예, 3차원 개체에서 요만큼을 뭔가 기존에 있던 거에서 내가 이거를 잘라낼 거야, 뽑아낼 거야. 이건 이제 구멍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주 쓰는 구멍이 어떤 구멍이 있냐면 상자 구멍이 있고 원통 구멍이 있어서, 상자와 원통은 이렇게 솔리드가 디폴트로도 있지만 제일 위에 모두 디폴트로 있어요. 구멍도 이렇게 디폴트로 제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근데 보통 솔리드를 하고, 아까 상자 했는데 처음부터 빨간색이었죠. 근데 꼭 빨간색만 써야 되느냐? 그거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색깔 중에서 골라서 뭐 녹색으로 칠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뭐 파란색을 칠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뭐 주황색을 칠할 수도 있겠고요. 더 좋은 거는 여기 사용자 지정에 가면 더 다양한 색깔로, 예, 여러분들 원하는 뭐 푸르스름한 색깔, 뭐 보라 색깔, 뭐 어떤 색깔도 관계 없습니다. 예, 뭐 1650만 가지 색깔이 다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색깔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색깔을 칠할 수가 있다. 예, 그때 이제 색깔을 칠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여러 색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에 투명도 있는데요. 여러 색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고, 투명 색깔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를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제가 굴을 하나 가져와 볼까요? 자, 굴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이 굴은 무슨 색깔이에요? 예, 파란 색깔로 칠해진 솔리드가 되겠습니다. 예, 파란 색깔로 칠한 솔리드인데, 자, 이거 구멍 한번 내볼까요? 자, 굴을 구멍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구멍. 자, 이 구멍입니다. 이 구멍을 예를 들면 쭉 조준해서 이 상자 안에다 딱 넣어볼게요. 자, 이 상자 안으로 딱 넣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설명하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내가 지금 이 화면을 옆으로 이렇게 돌려보고 싶어요. 내 각도를 이렇게 옆으로 돌려보고 싶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는 여기 보시면 작업을 평면으로 회전을 할 때는 어떻게 해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회전을 하면 빙글빙글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작업 평면을 옆으로 이렇게 좌나 우로 이동을 조금씩 시키고 싶으실 때는 보통 그 휠 있는 가운데도 버튼처럼 누를 수 있잖아요. 그 버튼을 누른 상태로 드래그를 하시면 작업 평면을 수평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해볼게요. 자, 요거 제가 지금 마우스 오른쪽부터 눌러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다른 각도로 이렇게 돌려볼 수가 있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가운데 버튼을 누른 상태로 이렇게 하면 옆으로 이동을 하는 게 가능할 거죠. 이건 제가 지금은 가운데 버튼 누르고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이동을 해서 볼 수가 있다. 자, 지금 이게 구가 여기 있네요. 자, 구가 이렇게 있는데, 자, 구를 제가 이제 뭘 할 거냐면 위로 또 띄워 볼게요.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짠 이렇게 해봅시다. 네, 아직까지 구의 흔적이 보이네. 자, 이렇게, 네, 자, 했어요. 자,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자, 뭘 했냐? 굴을 구멍으로 만든 다음에 그 구멍난 굴을 어떻게 했냐면 요 박스 안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예, 집어넣어 버렸더니, 자, 겉으로 봤을 때 아까 제가 구 집어넣은 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지금 안 보이죠? 예, 왜 안 보이죠? 이 상자 안에 구가 들어가 있으니까 보일 리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자가 이렇게 솔리드로 막혀 있으면 이 안에 구멍이 있는지 뭐 다른 무슨 모양이 들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낼 방법이 있다 없다? 그냥 디폴트 세팅으로는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요 쉐입을 선택을 한 다음에 색깔을 그냥 칠하지 말고 뭘로 칠하는 거예요? 투명색으로 칠하는 겁니다. 예, 그거 지금 투명색 설명드리려고 이거 한 거예요. 투명색을 하게 되면 색깔이 입히긴 입히지만 투명하기 때문에 안에 이 안에 뭐가 하나 들어가 있네, 요런 모양으로 구가 하나 들어가 있네,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 투명색도 그런 용도로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구가 딱 정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정 가운데랑 얼추 맞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대충 집어넣기 때문에 딱 정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요 도형을 전체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두 개를. 그런 다음에 요 위에 무슨 기능이 있었어요? 정렬 기능이라는 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정렬 기능을 예, 클릭 이렇게 해가지고, 자, 너네 가운데 정렬하고
가운데 정렬해봐. 예,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는 가운데 다 예, 정렬된 걸 알 수가 있죠.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예, 그다음에 또 이게 이제 3D니까 세 가지 방향이 다 있는 거죠. 윗 정렬, 가운데 정렬, 아래 정렬.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가운데 정렬이 가로 방향, 세로 방향, 윗 방향, 예, 호리즌탈한 방향, 버티컬한 방향 다 있는 겁니다. 세 방향으로 정렬을 하고자 할 때는 요 아이콘, 그죠? 요 아이콘을 하면 된다. 그리고 얘네 둘을 하나로 합치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여기 있는 그룹화 누르면은 합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합체가 돼서 합체가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 이제 인쇄를 하면은 가운데 구멍이 뻥 뚫린 상자가 이제 인쇄가 되는 거고요. 자, 얘네 둘이 합체했었는데 다시 원래대로 분리하고 싶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요거 그룹 해제를 땅 클릭을 해주면 다시 원래대로 예, 안의 객체와 예, 바깥의 객체가 이렇게 나눠지는 걸로 이렇게 예, 서로 분리되는 걸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더라. 예. 이렇게 예, 컨트롤 Z 눌렀습니다. 그런 식으로 요 위에 있는 아이콘들, 여기 아래에 있는 내용들 다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 마우스 활용하는 방법도 소개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뭐 그리드 편집이라는 게 있는데, 자, 요건 뭐냐면 작업 평면이 지금 딱 이렇게 요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요 사이즈 요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이 작업 사이즈를 좀 더 넓히고 싶다 혹은 좁히고 싶다 이럴 때 그리드 편집을 누르시면 여기 있는 작업 공간을 내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폭도 200, 길이도 200인데요. 내가 예를 들면 폭을 300으로 더 넓히고 싶다. 그리드 업데이트 그러면 이 300으로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죠? 예, 이건 작업 평면을 조정할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드 스냅은 이런 거예요. 제가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거 뷰를 하고 그다음에 요거 이제 지울게요. 요거 이제 연습했으니까 지우고 자 상자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예, 상자 하나 이렇게 가져왔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동을 할 때 지금은 이렇게 부드럽게 이동을 하잖아요. 부드럽게 이동을 하는데 그거는 그리드 스냅이 1mm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움직이는 단위가 1mm 단위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만약에 5mm 단위로 한다 그러면은 어때요? 뚝뚝뚝뚝뚝뚝뚝 예, 5mm 단위씩 이렇게 움직이는 그 단위가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결국은 요 하나하나가 그리드인데 이 그리드를 어느 단위로 이렇게 스냅을 줄 것이냐, 예, 5mm 단위로 줄 것이냐, 아니면 1mm 단위로 줄 것이냐, 아니면은 이거를 더 세밀하게 하면 0.1mm까지 됩니다. 이러면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위치도 조정할 수 있고 길이도 조정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편집이 된다. 그래서 기본적인 화면 설계에 대한 내용들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눈금자나 작업 평면은 쓸 일이 많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따로 뭐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는데요. 지금 작업 평면이 요 바닥면을 기준으로 작업 평면이 설정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작업 평면을 요 평면으로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작업 평면 누르고 이렇게 짱 눌러지면 요 평면이 이제 작업 평면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작업 평면의 위치를 바꾸고자 할 때 쓰는 기능이 요 작업 평면 기능이고요. 눈금자는 예, 자를 구체적으로 더 이게 편집하는 과정에서 대고자 할 때 예, 이렇게 자를 대면 구체적인 자가 이렇게 자동으로 딱 그게 생기는 가상의 자가 생기는 그런 기능이 눈금자 기능이 되겠습니다. 근데 굳이 눈금자를 뭐 아주 세밀하게 편집하시는 거 아니면 눈금자 없이도 우리 뭐 개괄적인 연습하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어서 이런 기능도 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뭐 설명 조금만 더 드리면 예, 이런 도형들이 가져왔는데 요 위에 이렇게 또 아이콘이 두 개가 있죠. 예, 세 개가 있네요. 이렇게. 자, 이건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디폴트 화면이 예, 지금 이게 3D 디자인 화면이에요. 예, 일반적인 3D 디자인 화면인데 이거 옆에 딱 보시면 블록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그런 모습 아닌가요? 예. 여러분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 혹시 아시면 예,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 아시면 요게 이제 낯이 익으실 텐데 내가 만든 3D 디자인 결과물을 이렇게 마인크래프트 디자인식으로 재해석해서 보여주는 거 그게 이제 요거 예, 요 아이콘의 역할이에요. 자, 이거를 또 경우에 따라서는 레고 블록처럼 쌓기도 하겠죠. 자, 레고 블록으로 변환해 주는 게 요 벽돌 기능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레고 판에 이렇게 끼우는 것처럼 이렇게 변환을 시켜준다.
근데 이거는 결국은 뭘 바꾼 거다? 내가 만든 요 세 개의 객체를 그렇게 재해석한 거다. 혹시 이제 뭐 마인크래프트 디자인이나 뭐 아니면은 레고 디자인이 필요하시면 요 아이콘에서 익스포트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걸 내가 혼자 편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같이 불러서 편집한다 라고 할 때는 요거 함께 디자인할 사람 초대 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팅커캐드의 기본적인 개요 기능들 쭉 설명을 드렸어요. 쭉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다 설명드린 거 아닙니다. 아직 좀 더 설명드릴 게 남아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어떤 거 설명을 드릴 수 있냐면 자, 원통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원통. 자, 원통 하나 이렇게 가져왔어요. 좀 확대해서 볼게요. 원통했는데, 자, 이게 우리가 아까 색깔 칠하고 뭐 이런 것들은 쭉 설명을 했습니다. 쭉 설명을 했는데, 요거 아래로 이제 펼침, 검사기 펼침 이렇게 하면은 추가적인 옵션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추가 옵션이 뭘 의미하는지는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한 것 같아요. 자, 우선 요 측면이라고 되어 있는 게 지금 20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 한번 늘렸다 줄였다 해볼게요. 어떤 변화가 있나? 측면을 쭉 늘리니까 자, 요게 동영상에 잘 지금 잡힐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보시게 되면 좀 더 확대해서 볼게요. 자, 측면을 이렇게 늘리면 어때요? 이게 원통이라고는 했지만 사실은 원통을 어떻게 구현하는 거냐면 면을 깎는 겁니다. 여기를 면을 이렇게 잘게 깎는 거죠. 46이란 얘기는 측면을 몇 개로 쪼갠 거예요? 46개로 쪼갠 겁니다. 이 값을 늘리면 늘릴수록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원에 가까워지겠죠. 그죠? 좀 더 부드러운 원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요게 값이 커지면 좀 더 부드러운 원에 가까워지는 거고, 요게 값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점 투박한 원에 가까워져서 이게 20보다 작아지면 사실은 그냥 다각형에 불과한, 그죠? 이런 다각형에 불과한 15각형 다각형에 불과한 모양이 된다. 이렇게 점점 최소는 12각형부터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64각형으로 만들면은 사실상 원 모양이 되는 요거 이제 조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얼마나 미세하게 이제 좀 부드럽게 원형으로 만들 거냐 이런 거. 그다음에 이 베벨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제 원통의 끝을 어떻게 이렇게 다듬을 거냐, 얼마의 길이로 다듬을 거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세그멘트를 이렇게 높이시면 요거 이제 다듬는 면을 또 얼마나 층지게 부드럽게 다듬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이제 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원통이라도 이런 아래 세부 옵션들을 쭉 이렇게 바꾸시면 뭐 좀 더 부드러운 형태 혹은 좀 더 거친 형태의 서로 다른 모양의 원통을 여러분들 디자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지금 원통도 있고 구도 있고 뭐 이렇게 됐는데 난 이 구 필요 없어, 이거 감추고 싶은데 라고 한다면 아까 보다 요 불 켜는 거 여기 이제 감추기 숨기기 기능이에요. 자, 숨기기 안 보이죠, 그죠? 요것도 숨겨볼까요? 숨기기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 숨기기 하는 거 다 취소하고 모두 다 보여줘 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요 아이콘이란 말이에요. 모두 표시 아이콘을 땅 클릭하면 얘네들이 다시 이렇게 출현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이런 거 이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팅커캐드의 기본 화면 우리 강의 노트에 해당되는 12번 그 다음에 13번 까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자 가로 세로 높이 조정하기, 그 다음에 상자 회전해 보기, 이것도 아까 다 설명을 드렸고요. 자, 회전할 때 아까 유의사항 말씀드리면 회전을 잘못하면, 자, 얘 갖고 회전해 볼까요? 회전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 이거는 뭐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요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얘는 지금 한 뭐 요 공간만큼 요만큼은 지금 바닥 밑을 뚫고 내려왔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있어요? 바닥 위에 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회전을 잘못하다 보면 자칫 공중에 붕 뜰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거 만약 이렇게 하면은 공중에 얘는 공중에 붙었네요, 이거는. 네, 이제 도형의 모양에 따라서 공중에 부양되는, 공중에 붕 떠지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공중에 붕 뜨면 뭐가 문제냐? 디자인을 하거나 모델링을 할 때는 문제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3D 프린터로 찍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중 위에다가 플라스틱을 막 이렇게 뿌리니까
엉망진창이 됩니다. 모양이. 예, 형이상학적인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3D 프린터 이 모델링 디자인을 할 때는 내가 디자인하고 있는 쉐입이 공중에 붕 뜨지 않게끔 하는 거, 그게 또 각별히 주의할 내용이다. 요거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 그렇게 해서 다시 뒤로 좀 나와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했던 복사 후 붙여넣기와 복제의 차이점을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복사하고 붙여넣는 거랑 복제를 하는 거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예를 들어서 굴을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예, 굴을 하나 이렇게 가져왔는데 얘를 제가 복사를 해볼게요. 먼저 복사 컨트롤 C죠. 예, 단축키 누르셔도 됩니다. 복사. 그리고 나서 옆에가 붙여넣기잖아요. 자, 붙여넣기 해볼게요. 짠. 예, 어떻게 되죠? 예, 조금 바로 옆에 위치에 이렇게 똑같은 굴을 하나 복제를 하죠. 또 붙여넣기 해볼까요? 짠. 예, 예, 짠. 예, 바로 옆에 또 다른 붙여넣기. 또 붙여넣기.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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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복사 후 붙여넣기라면 붙여넣은 거 약간 이동해서 한 절반의 위치를 이동합니다. 절반 위치 이동해서 새로운 똑같은 객체를 붙여넣고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요. 자, 근데 이제 복제, 아까 이거 duplicate and repeat은 약간 성격이 달라요. 자, 굴을 가져와서 이번에는 복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복제, 예, 클릭, 예, 어때요? 아까는 지렁이 같이 이렇게 옆으로 이동을 했는데 지금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변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드래그로 살짝 빼볼게요. 쓱, 어때요? 있었죠. 이렇게 딱 겹쳐 있어가지고 몰랐던 거죠. 실은 여기 이렇게 숨어 있었던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보세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옆으로 이동을 시키고 공중으로 살짝 좀 띄워볼게요. 이렇게 해서 방금 복제한 거가 그냥 복제가 된 게 아니라 복제 후에 옆으로 가서 위로 살짝 띄었다는 정보까지도 얘한테 알려줬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제가 복제하기 또 눌러볼게요. 클릭, 클릭, 클릭. 어때요? 예. 갑자기 얘가 공중으로 뜨죠. 예. 그래서 복사 후 붙여넣는 거랑 복제하기는 어떤 차이가 있냐? 복사 후 붙여넣기는 그냥 이 복사한 그 객체를 살짝 반 정도 옆으로 이동을 해서 똑같은 객체를 만들어주는 게 복사 후 붙여넣기입니다. 그런데 복제를 하게 되면 단순히 이 쉐입의 모양만 복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그 객체에게 주어진 액션, 저는 어떤 액션을 취했어요? 옆으로 이동하고 위로 띄우는 액션을 줬잖아요. 그 액션까지 기억하고 있다가 그 액션을 반영해서 복사를 하는 게 duplicate and repeat 기능이에요. 예, 그래서 요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랑 이렇게 duplicate 해서 repeat하는 복제하기 기능 간에는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 뭐 단순한 수준의 가장 기본적인 실습부터 이제 좀 제대로 된 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제 슬슬 조금씩. 자, 제일 처음에 뭐 할 거냐면 요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강의 노트에 있는 내용인데요. 요거. 자, 도형의 구멍 내기 한번 해보죠. 먼저 가로 세로 높이가 20mm인 상자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가로 세로가 10mm, 그러니까 10mm인 구두 하나 만드는 거죠. 구두. 그런 다음에 정렬하기를 통해서 여기 문제 아시겠죠? 가운데 구멍 뻥 낸 요 사각형 상자 한번 만들어 보자. 자, 요거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상자를 일단 가져와야죠. 상자를 이렇게 가져옵니다. 자, 상자를 가져와서 요 이제 길이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자, 길이 조정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가로 20, 세로 20, 그 다음에 높이는 얼마? 20. 예, 근데 이게 디폴트 값이죠. 예, 특별히 바꿀 게 없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뭘 하기로 했어요? 원통을 하나 가져와서 가운데 구멍을 하나 뻥 뚫어주기로 했죠. 자, 원통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이 원통은 처음부터 구멍을 뚫기 위해 만들어진 구멍 원통입니다. 자, 구멍 원통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마찬가지. 자, 이것도 짠 이렇게 해서 이제 길이 조정해야 될 텐데요. 자, 얘는
위치를 줄여서 가로는 10, 세로도 얼마? 10. 예, 이렇게. 높이는 어때요? 높이는 똑같이 20. 예, 이렇게 하면 높이는 20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가운데 뻥 구멍이 뚫리겠죠. 자, 그런데 얘를 이제 정 가운데에다가 딱 끼워 넣어야 되잖아요. 예, 이 원통을. 그러기 위해서 요걸 이제 편리하게 하는 작업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요 두 개체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예, 요거 있잖아요. 요거 정렬. 정렬 기능을 이용해서 예, 클릭. 자, 가운데에다 좀 맞춰볼까? 자, 가로 방향으로 가운데 맞춰봐. 그러면 이제 가운데 정렬이 딱 됐어요. 세로 방향으로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가운데로 좀 맞춰볼까? 예, 짠. 예, 가운데로 딱 맞춰졌어요. 높이는 똑같이 둘 다 20이고 땅바닥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정렬할 건덕지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따로 뜨지도 않아요. 자, 해서 클릭 이렇게 하면 네모와 요 안에 구멍이 일단은 두 개가 합쳐져 있어요? 아니면 일단 그냥 두 개가 잠시 겹쳐져만 있어요? 지금 겹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얘네들을 하나로 합쳐서 가운데 구멍을 뻥 뚫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뭘 누른다? 요 전체 드래그해서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그룹화, 예, 그룹화를 해서 이제 구멍을 뻥 뚫을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예, 구멍이 뻥 뚫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있죠? 이렇게 돌려보면 아이고 구멍이 뻥 뚫렸네. 이거를 예, 구멍이 뻥 뚫린 거를 잘 알 수가 있죠. 그죠? 밑에도 구멍이 뻥 뚫렸네. 이렇게 예, 보고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도형의 구멍 내기를 성공적으로 우리가 완성을 했습니다. 자, 조금 더 어려운 거 한번 해볼까요? 예, 도전 과제라고 되어 있는 거 예,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치우고요. 자, 도전 과제 두 번째는 뭐냐면 예, 이거는 근데 이 모양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잠깐 화면을 정지시키고 각자 한번 해보세요. 각자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랑 같이 만드는 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사각형이 있고요. 이거 이제 20, 20, 20 이렇게 하면 되겠죠. 20, 20, 20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삼각형이 있는데 요거 이제 요 삼각형은 예를 들어서 뭐 이건 이제 정하기 나름입니다만 예를 들면 가로 세로가 15로 해볼까요? 예, 15 곱하기 15 예, 15 곱하기 15 15 곱하기 15인 거를 이렇게 이제 구멍을 뻥 뚫는 걸로 예, 구멍을 뻥 뚫는 걸로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뚫어진 도형 이거 이제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예, 여기서 화면 잠깐 중지해 보시고 여러분들 한번 각자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각자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만드신 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저도 이제 만들어 볼 거니까 같이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자, 아까는 요거는 구멍이 하나니까 사각형 하나, 그쵸. 상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원통 구멍 하나,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 합쳐가지고 이렇게 뚫었어요. 이거 어떻게 뚫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 상자는 있어야 되겠죠. 똑같이. 기본 상자 하나 만든 다음에 얘는 방향을 어떻게 뚫어야 되죠? 요렇게 한 방향, 요렇게 한 방향, 높이 쪽으로 한 방향. 그죠? 가로 방향 하나, 세로 방향 하나, 높이 방향 하나, 이렇게 세 개를 뚫어야 될 거예요. 자, 그게 이제 핵심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하느냐? 자, 상자를 하나 가져오면 되겠죠. 상자 하나 이렇게 가져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길이 재보면 얘도 20, 20, 높이 20. 이게 이제 기본 상자가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뚫어야 되는 상자가 몇 개였어요? 자, 첫 번째 상자, 그죠? 또 두 번째 상자, 그죠? 또 세 번째 상자. 그래서 각각의 뚫어야 되는 상자가 이제 조정해야 되는 값들은 조금씩 다를 수가 다를 수가 있겠죠.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상자부터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상자는 어떻게 뚫을까요? 첫 번째 상자는 우리 평면도 관점에서 볼 때, 예, 평면도 관점에서 볼 때 위에서 볼 때 높이는 그대로 20이지만 요게 15, 요게 15 이렇게 이제 뚫어보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 이제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까요? 네, 이거는 요 가로 세로 높이를 얘도 15, 그죠? 그 다음에 얘도 15 이렇게 하면 그러면 요 위에 방향에서 이렇게 뚫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얘는 옆에를 뚫어볼까요? 이렇게 측면을 이렇게 뚫어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그대로 20 그대로 둬야 되겠죠. 그죠? 예, 요 20은 건들지 말고 그대로 둬야 될 겁니다. 대신에 요렇게 구멍이 뚫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높이도 15여야 되고 지금 요
폭도 요거 세로도 15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를 15로 바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높이도 뭐로 바꿔야 된다? 15로 바꿔야 얘가 이제 가운데 여기 딱 들어가면 빵 뚫리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위에서 빵 뚫었고 옆에서 빵 뚫었으니까 이제 안 뚫린 데는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앞면과 배면을 통과하는, 그렇죠? 정면과 배면을 통과하는 요 이제 구멍이 아직은 안 나왔어요. 자, 그 구멍 어디서 뚫어야 되겠어요? 여기서 뚫어야 되겠다.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길이를 쟀을 때 요렇게 15, 15가 된 상태로 20이 뻥 뚫려야 되니까요. 그죠? 예, 요 값이 일단 15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요 높이도 어떻게 되겠어요? 15가 돼야 되겠죠. 나머지는 이제 뻥 뚫어야 되니까 요 길이는 그대로 20이 되어야, 그래야 이제 여기를 구멍을 내서 빵 뚫어서 예, 정면과 배면을 관통하는 구멍을 뚫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하나로 딱 합쳐져 가지고 정렬이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얘네들을 이렇게 전체로 묶은 다음에 정렬을 눌러서 다 어떻게 정렬하면 돼요? 다 한가운데를 관통하면 되니까 이쪽도 가운데 정렬, 그죠? 여기도 가운데 정렬, 마지막도 가운데 정렬 빵 하면, 그죠? 전부 다 가운데 정렬됐으니까 이렇게 예, 이게 기본적인 쉐이프가 완성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 이 전체 선택된 놈들을 하나로 합쳐준다. 그러면은 이렇게, 예, 이렇게 짜잔, 이렇게, 예, 가로 세로 대각선, 그다음에 위 아래 이렇게 전부 다 구멍이 뻥 뚫린, 예, 이런, 예, 우리가 처음에 의도했던 형태의 모양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도전 과제까지 완성을 해 보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도전 과제 완성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팅커캐드의 기본 기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다 보니까 아주 이제 기초적인 거 하나하나 쭉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진짜 응용을 지금부터 이제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그 두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세 번째 강의에서는 진짜 좀 실용적인 물건들을 같이 한번 디자인을 해보려고 해요. 제일 먼저 열쇠고리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컵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컵에 멋진 모양을 추가로 넣는 그런 도전 과제 같이 해서 쭉 진행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예, 2강까지 함께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또 3강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